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비욘드 스페이스라고 하는 회사를 운영하고 있는 김민수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저희는 공유 오피스로 작게 사업을 시작을 해서 스터디 카페, 공유 창고, 그리고 창업 상담, 그리고 인테리어 대행, 운영 대행 이런 식으로 사업을 조금씩 확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사업 하신 지는 얼마나 되셨어요? 이제 6년 차 되어가고 있습니다. 아, 꽤 됐네. 아, 그래서 그렇게 지점이 많은 거군요. 그렇죠. 지점 수는 이제 저희가 직접 운영하는 지점들은 이제 9개이고요. 네. 저희가 또 가맹점을 내드린 지점도 한 군데 최근에 늘었습니다. 아, 그럼 총 10군데? 저희 브랜드를 달고 있는 지점들은 총 10군데입니다. 아, 그럼 그게 창고하고 오피스 네. 전체 합쳐서? 네, 맞습니다. 정확히는 공유 오피스는 5개 지점, 그리고 미니 창고는 4개 지점, 그리고 저희가 동시에 저희가 입점해 있는 건물의 건물 관리 업무도 최근에 시작을 했습니다. 건물 관리?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건물 소장님 역할을 네.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관리사무소? 네, 맞습니다. 그렇게 확장이 또 되는군요. 또 이제 이어지더라고요. 공유 창고? 네. 공유 창고는 저희가 한번 들어봤습니다. 네. 뭐 어쨌든 그 지하 지식산업센터라든지 네. 사무실이라든지 아니면 상가가 밀집해 있는 지역 또는 아파트가 밀집되어 있는 지역에 렌탈해서 쓰는 창고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네, 정확하십니다. 주로 지하에 본 사업을 하시더라고요. 네. 네, 그리고 간단하게 2년, 3년 이런 장기 계약이 아닌 월별 계약으로 해서 이용자분들이 가볍게 창고를 소유할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입니다. 어떻게 처음 생각을 하셨어요? 처음에 시작은 지하에 공실이 생겼어요. 건물에. 그래서 이 공실을 해결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제시를 해달라라고 건물 쪽에서부터 먼저 요청이 왔습니다. 아, 건물주께서? 예. 그래서 바로 옆 공간에는 노래방이 있었어요. 예전에 술집으로 운영되고 있던 약 40평의 공실이었죠. 건물주분이 이제 PC방이나 안마 실수소 같은 그런 업종이 들어오기보다는 좀 깔끔한 오피스 같은 서비스가 지하에 들어왔으면 좋겠다라고 요청하셔서 사실 사무실이 지하에 들어오기 어렵잖아요. 그래서 깔끔한 게 뭐가 있을까? 건물주분에게 만족할 수 있는 서비스가 뭐가 있을까? 좀 이렇게 찾아보다가 국내에 이미 다락이라는 브랜드가 되게 많이 성업을 하고 있더라고요. 창고계 삼성. 예. 맞아요. 그래서 저희도 이제 사실 거기를 벤치마킹 많이 했죠. 네. 다들 그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네. 봤는데 이게 그렇게 어렵지가 않더라고요. 이 사업 자체가. 지금 다락 무시하는 거예요? 무시가. 대단하죠. 정말 대단하고. 기술적으로 이게 어려운 게 없었다. 이 사업을 이렇게 스타트함에 있어서. 네. 엄청난 전문가가 필요한 것도 아니고 저희가 해보니까 그래서 쉽게 시작을 할 수 있었습니다. 질문. 왜 대표님께 건물주가 그런 의뢰가 들어왔어요? 왜냐하면 그 전에 이 건물에서 공유 오피스를 제가 한번 운영을 했었기 때문이죠. 이 브랜드 말고? 네. 저희 비욘드 스페이스라는 공유 오피스가 같은 건물의 6층에 여기입니다. 여기. 여기. 이 회의실. 네. 이 공간이 약 46평인데 이 공간에서 제가 첫 공유 오피스를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여기도 같은 상황이었어요. 학원이 나가서 갑자기 공실이 됐고 이제 이 공간에서 좀 재밌는 사업을 해보자 라고 건물 쪽에서 요청이 있어가지고 제가 이제 재밌게 사업을 시작을 했죠. 처음에 이 지점은 이제 총 46평인데 전체 인테리어 예산이 약 6천만 원 정도 들었습니다. 네, 가구까지 다 포함해서. 그래서 그 자금으로 시작을 했고 이 근방에 또 다른 건물이 또 있어요. 네. 그래서 그 건물도 약 90평의 공유 오피스를 한 1억 3천만 원 정도의 자금으로 또 오픈을 했습니다. 그래서 1, 2호점을 운영을 하다가 또 양평점도 오픈하게 되고 경기도 양평점 그리고 또 일산의 스터디 카페 그 이후에는 또 이 건물에 공유 오피스가 있던 1호점 건물에 또 지하에 공실이 생겨서 또 창고를 시도를 해보게 됐습니다. 그럼 이 건물에 지금 지하에 창고가 네. 있는 거군요. 그럼 네. 창고는 몇 평이에요? 창고는 40평입니다. 실평수로. 그 정도도 충분하구나. 그렇죠. 40평 정도에서는 지금 저희가 매출이 250만 원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 많이 나오는 건 아니죠. 매출이 250이면은 아마 고정비가 전기료하고 캡스하고 세스코하고 인터넷 전화 이런 거 빠지면 한 30만 원 가량이 빠집니다. 그 소유하고 계신 거예요? 월세도 나가요? 그렇죠. 이거는 뭐냐면 이 건물이 통으로 한 사람의 건물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는 건물 쪽에서 시설비를 지원을 하고 저희가 운영을 해서 순이익의 반을 드립니다. RS. 임대료 명목으로. 그러니까 매출 연동형이라고 하잖아요, 요즘에. 그 방식인 건데 보통은 이제 스타벅스가 그렇게 하더라고요. 다 카드로 계산하니까 카드 전표가 뜨잖아요. 그러니까 전체 매출에서 20%나 15%나 주는데 저희는 전체 매출에서 전기, 캡스, 인터넷, 세스코 같은 이런 고정비를 빼고 이제 완전 순수익에서 이제 건물 쪽에
반을 드립니다. 그럼 그 계약 조건은 어떻게 제시를 하신 거세요? 처음부터 그냥 그렇게 하자? 이제 건물주 측에서 그렇게 요청을 한 거예요? 그렇죠. 처음부터 건물 쪽하고 그렇게 하기로 했었습니다. 대신에 이제 저희가 맨 처음에 이 법인을 설립을 할 때 건물주분과 함께 설립을 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운영하고 있는 이 비욘드 스페이스라는 법인이 건물주분도 지분이 있으십니다. 건물주가 아버지예요? 아닙니다. 전혀 저와 관계없는 뭐 친인척이라든지. 친인척도 아니고 이제 근데 왜 순전히 동호회에서 만난 그냥 지인 관계입니다. 건물주가 지인이면 이런 또 장점이 있구나. 그렇죠. 제가 이제 저기 사이클을 타는 동호회 활동을 굉장히 열심히 했어요. 한 7년 정도 활동을 했는데 이제 거기서 만난 이제 인연입니다. 이제 아무래도 오랫동안 사이클링 활동을 하다 보니까 이제 서로 이제 잘 알고 신뢰가 쌓였구나. 그렇죠. 친하니까 그냥 이제 뭐 한번 해보자. 편하게 시작을 했죠. 사실. 그래, 이런 백그라운드가 있었어. 네. 괜히 뜬금없이 건물주가 와가지고 그죠. 시설비 대줄 테니 너는 운영하서 반띵하자 이러면 맞아요. 쉽지 않지. 그렇죠. 왜냐면 저는 뭐 부동산 전문가도 아니고 저는 뭐 일개 뭐 디자인을 전공한 마케팅 회사 다니고 있던 일개 대리급 직원이었는데 뭘 믿고 맡기겠습니까? 아, 마케팅을 또 하셨었군요. 예. 근데 말은 마케팅이지 그냥 영업팀이 하지 않는 뭐 디자인 일도 하고 마케팅 일도 하고 현장도 나가고 행사도 하고 여러 가지 일들을 회사에서 했습니다. 그 여러 가지 일을 했던 게 예. 스타트업에서는 되게 중요하잖아요. 맞아요. 이게 여러 가지 일을 해보니까 일단은 제가 혼자 다 처리할 수는 있어요. 일단은 퀄리티는 좀 낮을 수는 있는데 일단은 제가 실행은 다 할 수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동호회를 빨리 나가시고 사이클이 됐든 볼링이 됐든 그죠. 아무래도 이제 그런 자금 여력이 되시는 분들이 하는 취미를 나가면 되지 않을까요? 아, 뭐가 있을까요? 뭐 저는 골프. 저는 사이클을 했지만 골프도 있을 것이고 젊은 분들이 뭐 30대 중반, 뭐 40대 뭐 초반 이런 젊은 분들이 하시기에는 골프는 아직까지는 조금 제가 생각했을 때는 비용이 좀 많이 드는 것 같고 네. 다 같이 때로 모여서 하는 취미 있잖아요. 때로 그런 거 모여서 하는 거. 러닝도 괜찮고 러닝. 네, 러닝도 괜찮고 의외로 이런 직업이 좀 사자로 끝나시는 분들이 좀 건강을 위해서 정기적인 운동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뭐 크로스핏도 많이 하시고 뭐 사이클도 하시고 건물주가 많이 하는 동호회를 찾아야 되겠네요. 그게 제일 좋겠죠. 그러면 초반에 여기 네. 공유 오피스도 초기 비용을 그러면 시설비나 이런 거를 맞습니다. 건물주가 하고. 네, 모든 비용은 다 건물 쪽에서 됩니다. 제가 하는 모든 사업은 다 그렇습니다. 그럼 본인은 저는 비용을 안 냅니다. 제 비용은 드는 게 없습니다. 저는 오직 저의 노동만 들어갑니다. 브랜드 기획, 뭐 디자인, 마케팅, 뭐 영업, 뭐 나머지 일들은 제가 하고. 지점이 지금 많잖아요. 지점이 많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설비가 안 들어가는 거예요. 초기 세팅 비용은 무조건 임대인으로부터 나옵니다. 근데 이제 이거는 아무래도 제가 운이 좋았죠. 이게 첫 스타트는 정말 운이 좋았던 거고 지금 제가 한 5분 정도의 임대인분과 거래를 하고 있어요. 1호점의 임대인분과는 어쨌든 친분이 있어서 시작은 했지만 그 이후에 만난 건물주분들 한 5분 정도는 또 역시 저랑 아무런 관련이 없는 분들이거든요. 결과적으로 제가 지점을 지금 거의 9개까지 확장을 한 걸 봤을 때 이런 수요가 있는 것 같아요. 임대인 분들도 공실을 해결하기 위해서 본인들의 지갑을 열 준비가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지금 기준으로는 창고가 네. 뭐 본인 돈은 안 들어갔지만 어쨌든 비용이 들어가니까요. 어떤 항목들이 어떤 비용들이 좀 들어갈까요? 모든 사업이 공간을 빌려주는 사업이다 보니까 네. 웬만한 비용은 인테리어 비용입니다. 이게 제일 신경 쓸 것 같아요. 네. 창고 같은 경우에는 평당 비용이 한 150에서 170만 원 사이가 들어가고요. 네. 이제 공유 오피스 같은 경우에는 평당 180만 원에서 한 220만 원 사이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네. 그 다음에 또 들어가는 게 뭐 캡스라든지 뭐 그 이후에 고정 지출들은 제가 운영을 하면서 돈을 벌어서 지출할 수 있는 비용인데 예를 들면 캡스, 네. 인터넷, 네. 그리고 뭐 좀 더 하면 뭐 세스코, 그리고 아. 청소 스태프분들. 아, 청소. 네, 그런 것들. 좀 비용이 정해져 있긴 해요. 캡스 같은 경우에는 8만 원에서 10만 원 사이. 세스코 같은 경우에는 뭐 한 10만 원 전후. 아, 생각보다 이렇게 막 많이 들진 않아요. 근데 많이 들어가는 게 전기료, 건물 관리비. 그 두 가지가 가장 많이 나오고요. 그 외에는 좀 뭐 10만 원 안쪽에서 해결이 가능합니다. 여기는 46평인데 평균적으로 전기료가 한 45만 원 정도 1년 내내 돌렸을 때. 여름이나 겨울, 한겨울이 제일 많이 나오고요. 한겨울에는 12월, 1월 그때가 가장 많이 나오는데 한 55만 원 정도 나오고요. 저희가 24시간 오픈이긴 해요. 그래서 밤늦게 작업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분들 계신다고 해서 또 냉난방을 안 할 수는 없으니까 들어가는 거죠. 냉난방 비용이. 제가 먼저 임대인분을 찾아간 게 아니라서 사실은 제게는 입지를 선택할 수 있는 선택지는 없었어요. 저에게 빈 공간은 오직 여기였죠.
그래서 저는 이 공간을 활성화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입지를 선택하고 들어간 건 아니었습니다. 그냥 저에게 주어진 이 위치에서 공유 오피스와 미니 창고를 채워야 했습니다. 그게 저의 미션이었죠. 무조건 채워야 된다. 예, 무조건 채우는 거. 입지가 픽스가 됐고. 예, 피스됐고. 그래서 결과적으로 다 채웠습니다. 아는데 내가 여기 네. 분위기를 아는데 그래서 놀래가지고 예. 다 채웠다고 말씀하셔가지고. 그렇죠. 다 채웠죠. 어떻게 채우셨어요? 뭐 마케팅. 방법,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가격인 것 같아요. 가격. 예, 가격을 저렴하게 팔았습니다. 예를 들면 미니 창고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이 지점은 월에 88,000원입니다. 한 칸에. 이게 이제 대략 계산하면 리터당, 저희가 리터로 계산하거든요. 저희는 이제 가로, 세로 1.2m, 1.2m, 높이 뭐 한 2m 정도 된다 하면 여기에 부피를 계산합니다. 이 부피를 가격으로 나눠요. 그렇게 하면 저희는 대략 리터당 35원에서 한 30원 안쪽 굉장히 저렴하게 책정을 해요. 근데 하지만 뭐 다락이나 뭐 편한 창고, 굉장히 많은 창고들이 있는데 다른 브랜드들은 제가 계산해봤거든요. 계산해보니까 리터당 한 50원 이상 정도 되더라고요. 차이가 좀 나요. 네, 그래서 저희가 한 15%에서 한 20% 정도 저렴하게 가격을 책정을 했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한 40평 이상은 돼야 될 것 같아요. 네, 40평을 하시면 아마 거기에 창고 개수가 한 45개에서 많이 들어가면 50개까지 들어갈 거예요. 개당 8만 원으로 매출을 잡았을 때 50개라고 하면 8, 5, 40, 400의 매출이 나오죠. 매월. 근데 하지만 실제로 400은 안 나옵니다. 왜냐하면 처음에 뭐 오픈 프로모션도 하고 뭐 2칸 쓰시는 분도 해드리고 하다 보면 이 400이란 매출에서 곱하기 80%를 하셔야 됩니다. 0.8. 0.8. 네, 320. 한 320 정도. 그게 현실적인 매출입니다. 입지적으로 좀 어떤 입지가 좀 괜찮은 건가요? 제가 생각하는 가장 최적의 입지는 학원이 많은 구축 아파트가 밀집된 베드타운이 저는 가장 좋다고 봅니다. 창고가? 창고도 그렇고 공유 오피스도 그렇고 둘 다. 네, 창고도 마찬가지입니다. 창고는 왜 그렇죠? 일단은 저희 고객 데이터를 보면 일단 20대는 없어요. 20대가 단 한 명도 없어요. 다 3, 4, 5, 60대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전체 고객에서 한 30%의 고객은 캠핑 장비를 보관하십니다. 굉장히 높네요, 비중이. 굉장히 많아요. 네, 캠핑 장비가 굉장히 많고 그리고 그 외에 나머지 짐들은 뭐 취미용품 그리고 집에서 나오는 물건들 있죠. 계절 옷, 선풍기, 이불, 뭐 선풍기 그리고 뭐 안 쓰는 가구. 근데 안 쓰는 가구인데 좀 부피가 작은 거. 뭐 버리기 아까운 좀 내가 아끼는 의자. 애매한 거. 그리고 뭐 아이돌 굿즈, 레고, 뭐 건담 모으시는 분도 있고 차 트렁크에 있을 만한 것들이 다 들어갑니다. 근데 여성분들도 문의가 많아요. 그러니까 의외로 저희가 남성 여성분들의 문의를 비중을 보면 거의 5대 5거든요. 그러니까 여성분들도 문의가 많은 게 여성분들도 보관하고 싶은 짐들이 많더라고요. 뭐가 있던가요? 뭐 계절 옷, 이불, 뭐 안 쓰는 뭐 아끼는 소중한 물건들, 내가 뭐 과거에 좋아했던 아이돌 그룹의 굿즈들, 하지만 버리기에는 나에게 소중한 것들, 추억들 그런 것들 많이 보관하십니다. 캠핑 비중이 되게 높네요, 생각보다. 캠핑이 약 30% 정도 됩니다. 이 집안에 캠핑 장비를 놔두기가 아마 힘드실 거예요. 왜냐면 이미 기존의 생활용품들로 베란다가 가득 차 있을 거거든요. 근데 거기다가 캠핑용품까지 보관을 한다? 깝깝하지. 쉽지 않죠. 그리고 최근 들어서 재택근무가 늘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재택근무를 하기 위해서 작은 방의 일부를 비워야 돼요. 예를 들면 옷방이다. 옷방에다가 책상을 놓고 의자를 놓다 보면 기존에 작은 방에 있던 짐들을 어딘가로 이동을 해야 되는데 그 공간이 없는 거예요. 네, 그러다 보니까 창고가 필요로 하는 거죠. 직사각형이 가장 효율적이십니다. 직사각형. 네, 직사각형으로 해서 가로 세로 1m, 1.2m, 1m, 1.4m 이런 직사각형 사이즈를 그 직사각형의 공간에 맞게 촘촘하게 배치를 하는 게 효율적이십니다. 개수를 몇 개를 박을 건지도 계산을 해야 되겠네요, 내가. 45개를 박을 건지 50개를 박을 건지. 4개 주어진 공간에 최대한 많이 넣으면 돼요. 그럼 뭐 대중소가 있습니까? 대중소가 보통 이제 뭐 스몰, 미디움, 라지 뭐 이런 식으로 나누는데 대중소 너무 촌스럽다, 용어가. 뭐 대중소도 합니다. 네. 대중소로 하는데 이제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1.2m, 1m, 뭐 높이 2.2m 이게 보통은 이제 M 사이즈라고 많이 하더라고요. 중간 사이즈. 네. 그리고 뭐 거기 S 사이즈, 스몰 사이즈는 이 2m 높이에서 반을 나누더라고요. 이제 이거를 이제 다락에서 큐브라는 사이즈로 큐브. 그 명칭을 만들어서 쓰더라고요. 근데 저희는 이 큐브 사이즈는 하지 않습니다. 효율이 떨어진다고 봤어요. 이거를 정말 큐브 사이즈로 작게 쪼개서 정말 다 판매할 수 있으면 괜찮은데 제가 고객 입장에서 생각해 봤을 때 이 작은 사이즈를 월에 한 6만 원 주고 쓴다? 이게 심적으로 이게 부담이 좀 있는 금액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저희는 큐브 사이즈는 만들지 않았습니다. 버리고 고객들은 무조건 큰 사이즈를 좋아하십니다. 최대한 저렴한 가격에
넓은 공간을 만들어 드리고 있습니다. 저희는. 아, 그럼 창고 처음에 딱 세팅하고 나서 네. 어떻게 홍보를 하셨어요? 홍보는 주로 블로그로 했어요. 블로그를 했는데 사실 솔직히 말씀드리면 홍보를 열심히 하진 않았거든요. 블로그를 한 달에 4편 정도? 일주일에 하나 정도? 예, 일주일에 하나 정도씩 이제 외주를 맡겼죠. 블로그 잘 하시는 분한테 네. 이제 주로 키워드 광고를 했어요. 그래서 뭐 예를 들면 창고를 찾으시는 분들이 어떤 단어를 네이버에서 검색을 할까라고 생각했을 때 한 10가지 정도의 키워드가 있더라고요. 뭐 셀프 스토리지, 미니 창고, 공유 창고, 창고 임대, 개인 창고 이런 것들이 한 10가지 정도 돼요. 그래서 이런 단어들이 네이버에서 검색을 했을 때 저희 컨텐츠가 노출이 될 수 있도록 그런 키워드 작업을 했었고요. 뭐 인스타나 다른 페이북이나 계정은 만들어 놨지만 열심히는 안 했어요. 처음에 사진만 몇 개 올리고 주기적으로 하진 않았습니다. 아, 그래도 잘 네. 돌아가네요. 네, 진짜 다 찼습니다. 결과적으로. 미니 창고를 1호점 40평을 먼저 오픈을 하고 한 1년 뒤에 2호점을 오픈을 했어요. 근데 거기는 46평인데 1호점은 100% 차는 데까지 한 10개월 정도가 걸렸습니다. 근데 2호점은 다 차는 데까지 6개월밖에 안 걸렸어요. 왜 차이가 생기는 거죠? 저는 그 차이를 뭐라고 봤냐면 위치로 봤어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블로그로 홍보를 했다고 하지만 입지가 영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2호점의 입지가 버스 정류장이에요. 버스 정류장 바로 앞에 그 출입구가 간판이 되게 화려하게 돼 있어요. 저는 그게 좀 영향이 있다고 봐요. 거기 유동인구가 많은 곳에서 사람들이 그 간판을 봤을 것이고 그 간판을 네이버에서 검색을 하신 것 같습니다. 2호점도 아파트 이런 베드타운. 네, 맞습니다. 하긴 대로변이긴 해요. 거기는 위치가 좋아요. 여기보다 훨씬. 여기는 정말 1호점은 이면도로 있는 거고 3면도로 할게요. 3면도로. 이게 3면도로예요? 세 번째 정도 급 안 될까요? 여기는? 괜찮은데? 버스도 다니고 하는데? 그럼 한 2면도로로 치면 네. 저기 2호점의 위치는 거의 메인 스트리트에 있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아, 마케팅을 그렇게만 해도 저는 이렇게 막 뭔가 이렇게 정기적으로 돈을 태우고 이렇게 할 줄 알았어요. 그러진 않습니다. 블로그에. 1일 1 포스팅하고 뭐 이럴 줄 알았는데. 네, 그 정도는 아니고 블로그에 한 달에 한 4건 정도.